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1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전 국민적 관심,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관심을 가졌던 한국의 총선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한 것은 아무 탈 없이 그래도 성숙된 민주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국민이 이 선거에 임했다는 것, 그리고 높은 투표율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제를 민심의 흐름을 바르게 알자, 이렇게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민심의 흐름, 백성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통치자들은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거기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부터 쭉 흘러온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소위 군주 인수라는 말입니다. 간단한 말 같죠. 소위 펜을 왕 군주에게 비하고, 그리고 물을 백성으로 비유한다면 군주 민수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인수 또는 민수 그럽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죠.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또는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국민이 뽑지 않습니까? 그 뽑은 지도자를 갈아치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엎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40선거는 과연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정치인들이 놓침으로 인해서 민심을 역행함으로 인하여 집권당인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이후에 어쨌든 대승을 거두는 이런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거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읽어야 할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소위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를, 인간이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좋은 제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으로부터 경제적 번영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이 땅에 나타났던 많은 제도 가운데 가장 완전하지 않더라도 으뜸 가는 제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해방 전국의 어지러움 속에서 공산주의가 북한에다 틀을 만들고 남쪽까지를 완전히 정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지키면서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로서 자리를 버금했고 이렇게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백성이 뽑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권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죠. 그것을 헌법에 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그 가치는 자유고 민주고 평화고 또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뭘 못도로 했냐. 야당은 철저하게 정권 심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여당은 처음부터 목표가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운동권 심판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2조 심판,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 이렇게 심판 대 심판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정권 심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년 됐으니까 당연히 야당이 들고 나올 만한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돼요. 그러나 여당은 당연히 야당이 들고 나온 정권 심판에 대해서
우선은 부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년 대통령 임기에 2년입니다. 또 그동안의 과정은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모든 생산이 중단되고 유통이 중단되고 국제관계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되고 물가가 오릅니다. 또 지난 정부는 어쨌든 포퓰리즘 정부였어요. 모든 부분에 빛을 빌려다가 바꿔 말하면 건국 70년이 넘게 짊어진 빚이 600조인데 5년 동안에 400조를 더 빌려다 썼어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또 여러 군데 불필요한 돈들이 지급됐어요. 그것이 바로 인기주의예요. 포퓰리즘이에요. 심지어 조선족에까지 투표권을 주고 신생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태양광이라는 엄청난 미래 재앙을 불러올 만한 건설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비리가 엄청나요. 원자력을 평가 없이 중단해버렸어요. 탈원전이라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요. 그럼 이런 또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외교는 대단히 자리를 잡았어요. 한미동맹의 굳건함, 또 북한의 핵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군의 정신무장, 이런 것을 실수는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개인의 비리, 그것을 주 선거의 목표로 제시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당 선거대책본부에는 한국 경제가 없어요. 경제 개념이 없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대파 파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놓고 875원, 물가가 적정하다, 별로 비싸지 않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수원에 있는 후보자 한 분이 대파 한 뿌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가가 이제 폭등에 4, 5천 원 가니까. 이런 변명을 하다가 백성을 우습게 알았다 그런 얘기야. 이 처음부터 이 선거는 경제를 모르는 정권 심판을 희석시키지 못한 참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범죄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선거를 통해서 도덕 불감증, 윤리의 상실을 보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나온 이화여대 성상납 사건, 김한란 총장, 또는 아파트를 딸 이름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거금을 받아다가 부당한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묻혀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참으로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는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 청렴이에요. 그리고 경륜이에요. 인물이에요. 그리고 정당의 정치 이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실돼 매몰돼 버렸어요. 과연 정치를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로서 자랑할 만한 근거를 상실해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 분포가 그대로 또 재현됐어요. 영호남이, 호남은 한 석도 다른 정당에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프레임, 정당만을 보고 찍어요. 무슨 한이 있는지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지도가 평균 70%에서 92%까지 나와요. 물론 정치가 이익 집단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치 투표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안에도 인물이 있을 겁니다. 경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당을 한두 명씩 집어넣어 줄 만한
그럼 판단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영남은 몇 석의 야당 표가 나오고 야당이 당선되기도 하고 또 투표율이 50%를 전후해서 50% 조금 넘기면서 당선이 됐어요. 여당이. 그러니까 많이 희석돼 가고 있어요. 보니까. 이건 좋은 지점이에요. 조짐이에요. 그러나 지역의 분포가 조금 더 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제가 보고 밤새 자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래서 되겠는가? 자,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정권 심판의 승리입니다. 그 정권 심판의 핵심 속에 독선이라는 게 들어요. 독선. 정치의 유연성이 없다 그런 얘기야.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대생들의 정원을 2,000명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대통령은 발표하기를 여러 차례 타협을 해서 적정선을 찾았다고 그래요. 물론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의사협회나 의사들이 관여할 계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또 선거 막판에 그걸 고집할 필요 뭐 있어요? 유연하게 나가는 거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 이게야. 왜 그걸 안 하고 계속 변명을 합니까? 어떤 좋은 정책도 지루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인처럼 성질이 급한 민족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 인기가 94%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전쟁이 지루하게 끝나지 않으니까 지금 30%대에 머물러요. 이게 백성의 뜻입니다. 백성은 정치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 어떤 유연성이 정부는 물가를 잡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한 코로나라든지 전 정부의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조건일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 자체가 없더라, 이게 여당에게는.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어느 당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넓은 의미로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의 흐름을,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제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를 했더라면 한쪽에 몰리는 것은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호남에 가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어요. 한 선거구에서 4명, 6명 뽑는다면. 또 영남에 가서도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이 통합의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통치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 제도를 왜 안 바꾸냐 이게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놈의 정당이 국민당이란 이름으로 비례대표를 요구해야지. 국민의 미래가 뭐며 민주당 이름으로 비례대표를 요구해야지. 민주연합이 뭐며 또 조국신당이 뭐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을 홀기는 거예요. 이거 날조된 정당이 한 달 만에 12석을 가져가요. 그게 민심입니까?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러지도 못하니까 독선을 가지고 휘둘러대는 정치 회오리 바람에 말려드는 거예요. 백성을 우습게 알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로 국민이 서로 협치하면서 합의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치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도록 하는 정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민주주의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민주주의 안에서 제도의 효율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번 선거에 뭐 어떤 합의를 하든 다시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주임제도 생각해 보고 또 선거 제도에서 중선거구나 다선거구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소선거구를 지역별로 해가지고 적은 지역에서 정치인이 나오도록. 미국의 상원은 50개 주에서 2명씩 당선자들이 100명 아닙니까? 알래스카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한 15배쯤 될 겁니다. 하와이주는 제주도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2명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지역구를 여러 개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인구가 적은 곳은 정치인이 못 나와요. 또 어느 지역의 특정 정당이 아니고는 정치에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이런 모순된 제도를 훤히 알면서 고치지 않는 그 모순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민심을 잘 읽되 우선 통치권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뭘? 군주, 인수, 민수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해요. 왕을 뽑기도 한다. 군주를 뽑아 통치자를 만들어요. 그러나 통치자가 백성의 뜻을 거역할 때는 과감하게 엎어버린다는, 배를 엎어버려요. 물속에다. 이 교훈을 철저히 알고 백성을 두렵게 알고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백성도 깨달아야 되고 군주도 깨달으는 이런 시대를 열어주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들 애쓰셨고 또 정치인으로서 후보자로 나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아쉽게 당선은 안 됐지만 또 미래 정치를 위해서 더 헌신해주고 더 발전된 정치인이 되기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당선된 사람 축하하고 당선되지 못한 사람한테는 위로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